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함께 보면서요. 최근 미국 시장의 이런저런 움직임들, 또 중요한 정책 변화 이야기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던가 또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이게 어떻게 바뀔지 이런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자료들을 보면요. 현재 시장이 얼마나 좀 변동성이 크고 또 정책적으로도 불확실한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큰 이벤트도 있었고 또 연준의 그 정책 틀, 프레임워크 변화 논의라든지 아니면 미중 기술 갈등 같은 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정말 모두가 주목했던 엔비디아 실적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죠. 발표 직전에는 기대 반, 걱정 반 막 이러면서 S&P 500 지수가 좀 주춤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미국 정부가 중국향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이거 판매 금지할 거다 이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실적 발표를 열어보니까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아, 그랬군요. 네, 특히 그 데이터 센터 매출이요. 무려 73%나 폭증을 했어요. AI 열풍이 여전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73%요? 와. 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가 한 3% 넘게 오르고 시장 반응도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같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AI 골드러시의 상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아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향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조치, 이게 또 현실화되면서 관련 기업들, 캐덴스나 시놉시스 같은 곳들 주가는 확 떨어졌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 영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술 패권 경쟁의 그늘이 이 AI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걸 딱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엔비디아의 그 화려한 실적 뒤에는 또 이런 긴장감이 같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주들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와중에 또 거시경제의 키를 쥔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도 아주 중요했죠. 5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였는데 좀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당분간 동결하면서 좀 지켜보겠다. 이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경제 성장이나 고용 시장은 아직 괜찮은데 인플레이션 방향이라던가 특히 그 관세 정책 같은 거 이런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연준이 2020년에 도입했던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 FAIT라고 하죠. 이걸 폐기하고 유연한 물가 목표제 FIT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 평균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거군요. FAIT랑 FIT.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약간 다이어트 계획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비유신데요. FIT는 이런 거예요. 작년에 내가 목표보다 덜 먹었으니까 올해는 좀 더 먹어서 평균을 맞춰야지 이런 식이죠. 아하. 그러니까 과거의 물가 목표치 2%를 밑돌았으면 나중에 좀 초과 달성해서 평균 2%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반면에 FIT는 과거는 과거고 오늘부터 잘 먹자 이런 식이에요. 아, 네, 과거의 목표치에서 벗어난 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앞으로 2% 목표 달성 여기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과거에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나중에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막 상쇄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외부 충격 때문에 물가가 예상치 않게 오르더라도 과거에 그 높았던 물가까지 막 책임져야 한다. 이런 부담이 줄어드니까 정책 대응에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평균을 빼니까 덜 엄격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급격한 긴축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군요. 의사록에서 위원들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FIT의 전환 논의가 당장 정책이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연준이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성, 특히 공급망 문제나 관세처럼 자기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고민은 다른 시장 지표들에서도 나타나는 좀 혼재된 신호들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일본 요인 같은 것 때문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5년물 입찰에서는 해외 중앙은행 같은 간접 웅찰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확인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달러 강세라든가 유가 변동성 같은 것들도 다 이런 복잡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거시경제랑 정책 방향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그럼 실제 미국 가계, 일반 가정들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연준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가계의 한 73% 정도는 자기 재정 상황에 대해서 문제 없다 또는 편안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안정감을 보인 거죠.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그런데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전망은 훨씬 비관적이었습니다. 경제가 좋다 또는 우수하다고 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해서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이게 50%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거죠.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살만하다고 느끼는데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크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 간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이 처한 딜레마를 딱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어떤 기술 혁신의 기대감, 또 미중 갈등이나 관세 문제 같은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 그리고 또 안정적인 가계 상황과 불안한 경제 전망 사이에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평균을 뺀 물가 목표제 논의, 이건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연준이 정말로 FYT로 전환해서 과거의 그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굳이 만회할 의무에서 벗어난다면 이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또 관세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면 투자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점들을 좀 새롭게 고려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